자, 미증시의 전강 후약 장세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 시장에 접목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겠죠. 자,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저희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영업부 차장 나오셨습니다.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게 참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미국 시장에서 찾는데 최근에는 좀 코인 시장에서도 찾고 있거든요. 근데 코인 시장이 유동성이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코인이 오르면 전체 글로벌 시장도 오르지만 또 그 안에 더 섹터를 주목해 보면 반도체 게임 제약 업종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 마감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도 최근에 굉장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거든요. 네.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좀 작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글쎄 우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통화 정책,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, 이 환율과 연결되는 것 자체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예. 우선은 이제 뭐 알고리즘을 만드는 어떤 딜스와페고 또 그 이용자 간의 뭐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도 이 거래소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개인 대 개인에 대한 거래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네. 예, 그런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코인 자체적인 부분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시장 상황과 연결되는 연결되는 부분이 좀 우선 아쉬운 부분은 저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산업과 연결이 되면서 많이 어떤 뭐 바로미터로 지금 제공이 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이런 부분을 이 상관관계가 좀 많이 낮아져야 어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어떤 효율성과 어떤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말씀하셨듯이 이 뭐 반도체 산업이나 다른 산업과도 연결이 분명히 되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뭐 다른 걸로 봤을 때도 뭐 반도체에 대한 뭐 채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더 급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하지만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는 좀 오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틀리게 어떤 그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제 무작정 채굴하는 부분이 아니라 채굴하는 그 주체도 좀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 반등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이제 뭐 약세장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뭐 이번 올해 봤었겠지만은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악재로 받아들였던 상황이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좀 탈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스톡에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나갔어요.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반도체 주식의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기 위해서 늘 저희 가상화폐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그렇죠. 있죠. 그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연결고리를 따지자면은 반도체 쪽 뭐 엔비디아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GPU 수요까지 연결하면은 뭐 얼개얼개로 이제 그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반도체까지 연결하는데 사실 긴축이라는 요인 때문에 워낙 두 시장에서 워낙 그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내지는 코인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투심이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자, 저희 그 반도체주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지지해주지 않을까. 터무니없는 기대입니까? 아닙니다.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연 중반을 네. 넘어가서부터 조금은 완화된다면은 예. 전체적인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수급적인 풀림이 좀 이어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네, 미증시의 전강 후 약이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만약에 출렁임이 나온다 해도 그것은 흐름을 훼손할 만한 것은 아니다. 라는 톤으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,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죠. 비트코인의 반등이 반도체 업종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
자, 그리고 또 오늘 아주 굵직한 이슈가 있죠. 그렇죠.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 기업을 방문합니다. 유일하게 LG화학을 갔죠. LG화학에 가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논의합니다. 첨단 소재 사업본부를 가서 우리나라와 이제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자라는 논의를 할 것 같은데, 자, 저희 이게 또 전기차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 언뜻 보기엔 와, 우리나라의 재능있는 재무장관이 와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좋은 일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예.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결론으로는 이제 LG가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미국 자체적으로도 뭐 고용이나 여러 가지 뭐 공급망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옐런 장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문하는 그 자체가 이게 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이제 윈윈하자고 지금 방문하는 걸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방문 자체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 쪽 그 배터리주들이 이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 많이 분류됐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어떤 직격탄을 맞았던 부분인데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바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,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, 뭐 지금 현재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 현재 아무래도 뭐 리튬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 전기차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봐도 내후년까지는 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리튬도 그렇지만 1년 사이에 뭐 5배까지 올랐거든요. 네. 네.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이 배터리 가격 상승, 또 이게 전기차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. 그럼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망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2차 전지가 이제 급성장하다 보니까 동시에 곽광을 받고 있는 게 폐배터리 쪽이지 않습니까? 아직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네. 관련해서 좀 수요 예측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는 예상들도 있는데 음. 폐배터리도 당연히 좋아지는 쪽으로 봐야겠죠. 그렇죠.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그 니켈 뭐 다 지금 오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활용한 뭐 코발트나 리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그 재활용이 좀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성일하이트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일하이트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쪽에서 2014년부터 지금 해외 여러 글로벌 국가들에 진출하면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처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이쪽 이 어떤 수요 예측이나 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예. 지금 이제 뭐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어떤 그 뭐 첨보나 다른 이런 양극재 기업들 대비해서 봤을 때도 할인율까지 적용하면서 공모가를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 소재 쪽에서의 전망이 좋은 상황에서 참 좋은 시기에 어떤 이런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하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좋은 시기다. 사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IPO 시장이 그렇죠. 거의 빙하기 수준이었어요. 빙하기죠. 맞아요. 근데 성일하이텍이 그걸 좀 녹이고 있습니다. 작년에 상장했으면 뭐 거의 난리 났었을 따따상 네, 이렇게 난리 났었을 텐데 몇 좀 년- 시점이 아쉽지만 몇 년 전부터 이제 저도 이제 IPO 하시는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도 참 슬림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슬림화. 네, 그쪽에서 어떤 IPO 종목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1차적으로 보는 부분이 무슨 2차 전지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. 있어야 되고. 네, 있어야 어떤 상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네.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. 무조건 2차 전지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좋다고 근데 생각합니다.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 꽤 괜찮지 않습니까? 공부를 해야겠죠.
그렇죠. 해요? 되게 좀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. 해요? 참여할까요? 이제 뭐 저야 뭐 이런 방송에서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, 네. 돈이 많으면 저도 참여하고. 그래요? 네. 저 앵커님은 저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. 이런 거 참여도 안 돼요? 하긴 하는데 이제 공모주 뭐 참여도? 이렇게 그 우리 수요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봐야 돼서 네. 참여할 수 있다면 재테크 뭘로 하세요 그러면? 저는 펀드 아니면 ETF로 하죠. 그러니까요. 오히려 이 시장분들이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. 네. 간접 상품밖에 투자 못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력이 있다면. 그러면 지금 이 산업은 2차 전지 자체가 워낙 또 성장 산업이잖아요. 물론 뭐 그렇습니다. 성장 산업에 무조건 딸려 들어가는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 비즈니스 모델 더불어서 조금은 확고한 어떤 성장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예. 오히려 이럴 수는 있어요. 오히려 IPO에 대한 기대감이 막 높았을 때 들어가는 종목들은 예. 이 수급적인 부담이 꽤 클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조금 침체한 상황에서 IPO를 그래도 IPO 자체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대가 IPO가 있어서 막 소위 말하면 누구나 다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알아서 옥석 가리기가 된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게 받지 못해요. 지금 IPO 들어오는 기업들은. 네. 그렇다면은 지금 IPO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? 충분히 옥석 가리기가 알아서 장외에서 잘 돼서 들어온 거고 더불어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지 않고 적정 가격에 들어왔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성일 하이텍뿐만이 아니더라도. 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시기에 IPO 하는 기업인데 폐배터리다? 오케이 할 것 같습니다. 오. 네. 근데 지금 저도 그렇고 천수경 님도 IPO의 어떤 빙하기를 녹인 성일 하이텍 이슈로 2차 전지가 다시 훈풍이 불 수 있을지 또 폐배터리까지로도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질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데 네.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? 네, 지금은 뭐 밸류나 뭐 이런 거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고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에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이고요. 또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 셀의 어떤 가격의 30% 이상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사업 구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이 또 상장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상장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고밸류로 지금 들어오는 현재 시장은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적정에 대한 가치 부분으로 정직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에도 저는 이제 그 기업 가치로 봤을 할인율로 적용했을 때 보면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고밸류로 상장하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하셨습니까? 근데 이제 예. 또 악재가 항상 동시에 오는 것처럼 유가가 상승하고 미국에서는 또 고용 감원 소식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가 어저께 뉴스 보기 전에 9시 정도 보니까 7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일단 이게 뭐 코로나 테마주로 탄력을 받을지를 떠나서 확진자가 너무 또 폭증을 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또 끼칠 수 있거든요. 상대적인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. 우선 뭐 지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보면은 그 개인과 기관이 좀 사거든요. 외국인들은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장 그 변동성이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주체가 이 개인과 어떤 기관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잖아요. 코로나 확진자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치료제가 또 어떻게 임상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도 아직까지 다시 한번 이 초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정보 같은 경우가 부족한 게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매수나 이런 부분은 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초반에 코로나 2년 전에 코로나 왔을 때의 분위기랑 전 똑같이 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거의 그 몇 년 동안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좀 불안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를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때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무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저희 여기에 또 피로도가 노출됐다고 할까요? 많이 또 익숙해져 있잖아요. 우리의 삶에도 증시에도. 네. 그래서 그렇게 그전만큼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줄까? 확진자 예. 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락다운이라든지 어떤 거리두기가 재강화되는 게 아니라면은 네. 사실상은 좀 불편한 정도? 그리고 아니면 예방적인 측면에서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뭐 매출이나 어떤 관련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데 관건은 이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부 당국, 네. 정책 당국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을 조금은 이제 거리두기로 더 확산시키느냐.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네.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사실 백신도 없었잖아요. 예. 치료제도 없었고. 근데 지금은 백신도 있는 상황이고 예.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모더나에서는 뭐 충분히 효능도 좀 좋고 예방 효과가 큰 이제 백신이 또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불편한 건 맞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업종의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는 거는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. 예. 차장님은요?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상과 또 연결하면은 약간 좀 그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도 좀 약간 좀 분류가 되면서 뭐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에 대한 수혜주와 함께 또 이제 어떤 그 리스크가 좀 많이 좀 벗어나 있는 게 또 제약주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. 하지만 뭐 이런 부분도 좀 단기적인 그런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한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예.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나 또 이제 종목을 어떻게 선별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대로 한다. 뭐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?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 주식에 대한 아니 진짜 고민돼서요.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엔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난다고 얘기하면 저희 방송에서도 저희 성공습관 투데이 개편하면서 계속 소개가 나왔어요. 근데 그 뒤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. 네. 네,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진단키트주들 뭐 시젠도 그렇지만은 이 진단키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진단키트를 앞서서 이제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 나오면서 키트를 개발하고 있잖아요. 예. 또 이제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고 뭐 그런 기업들이 개발을 그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 시젠도 굉장히 지금도 시젠.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백신 부분 같은 경우에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 전에 코로나 때 분명히 아시겠지만 임상에 대한 기간도 굉장히 길고 이거에 대한 확답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확답 부분이 나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. 그냥 백신주보다는 단기적으로 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좀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정도까지 들어볼까요? 자,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증시는 정강 후약으로 마쳤지만 계속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제가 주문을 좀 외우고 있습니다. 자, 저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났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.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